안녕하세요. 구글 코리아에서 안드로이드 앱 파트너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양찬석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드로이드 나이츠 행사를 통해 많은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을 만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반갑고 조금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폴더블 및 라지 스크린 지원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왜 폴더블 디바이스 지원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폴더블 라지 스크린 디바이스를 위한 앱을 만들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etpack 윈도우 매니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소개드리고 폴더블 디바이스 지원을 위해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거창한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해 볼게요. 저희가 휴대용 기기의 발전 방향을 보면 항상 더 큰 화면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의 크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단순히 화면 크기를 늘리기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휴대할 수가 없는 물리적인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화면 크기가 커질 수 없느냐? 그건 아니죠. 사용자들은 항상 더 큰 화면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더 큰 화면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현재 상용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바로 폴더블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폴더블 디바이스가 어떤 저희가 휴대폰의 화면 크기의 역사를 봤을 때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최근에 출시된 삼성의 새로운 폴더블 디바이스인 Z 폴드 3와 Z 플립 3를 보면요. 이러한 폴더블 디바이스의 어떤 시대가 성큼 다가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빠른 시점에 폴더블 디바이스가 하나의 주요 폼팩터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숫자로 살펴봐도요, 폴더블 디바이스의 성장을 금세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삼성의 어떤 갤럭시 폴드 3와 플립 3가 처음 이 예약 판매를 한 이후 이래 예약 판매 대수가 92만 대에 달해서 역사상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을 했고요. 저희 외부 기관의 어떤 예측에 의하면은 올해 중에 삼성에서 제조될 폴더블 디바이스의 대수가 약 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숫자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전체 700만 대 중에 국내에 판매될 대수가 약 32%에 이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특히나 이번 4분기부터 국내에 폴더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수가 굉장히 몇 백만 명 수준으로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 여러분들의 앱들은 폴더블 디바이스에서 잘 동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앱의 주요 기능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분명히 폴더블 디바이스를 위해서 몇 가지 더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폴더블 디바이스를 위한 앱 구현에 관한 개발자 문서가 잘 정리되어 공유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한국어 버전도 해당 문서가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최신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가능한 해당 링크에 있는 영문 버전 문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글이 제안드리는 폴더블 디바이스를 위한 앱 어떤 요소는 앱 수정 사항은 첫 번째, 다양한 화면 크기를 지원하고 두 번째, 멀티 윈도우 기능을 잘 지원해야 되고 세 번째, 앱 연속성 기능을 잘 지원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테이블탑 모드 아니면 삼성에서는 이제 플렉스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디바이스가 접혀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특별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처음 두 가지 다양한 화면 크기 지원과 멀티 윈도우 지원은 단순히 폴더블 디바이스만을 위한 기능이 아니라 라지 스크린, 태블릿 등의 라지 스크린 기기 지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숫자를 봤을 때 폴더블 디바이스가 앞으로 올 미래라면 라지 스크린 대응은 바로 지금 현재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라지 스크린 디바이스의 판매량 아니면 그 액티베이션 되는 숫자를 보면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전체적인 스마트폰 판매량은 갈수록 감소 추세에 있지만 오히려 라지 스크린 판매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드로이드 태블릿과 폴더블 디바이스의 성장세가 매우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라지 스크린 대응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의 어떤 목소리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만큼 개발자분들도 보다 앞서서 적극적으로 라지 스크린 대응, 폴더블 디바이스 대응을 하시면은 더 많은 사용자에게 사랑받는 더 좋은 앱을 만드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라지 스크린 대응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이번 I/O에서 굉장히 여러 번 라지 스크린 대응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졌는데요. 라지 스크린 대응을 위한 일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소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라지 스크린을 위한 최적의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UI 레이아웃을 제공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화면 크기가 변경되는 만큼. 두 번째로 새로운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멀티태스킹 환경을 잘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블릿 등의 디바이스에서는 기존 터치스크린 외에 키보드, 마우스 등 다른 입력 도구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력 도구들도 잘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물론 당연히 이 세 가지 항목이 모든 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앱의 성격에 따라서 특정 작업이 다른 작업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구글 닥스나 메일과 같은 생산성 앱에서는 입력 모드나 멀티태스킹 지원이 매우 중요할 수 있겠고요. 동영상 시청을 위한 앱이라면은 라지 스크린에 최적화된 화면 설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라지 스크린 디바이스가 되었던 폴더블 디바이스가 되었건 사실 이 두 가지 디바이스 상에서는 굉장히 큰 오버랩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폴더블 디바이스를 펼치면은 이게 바로 라지 스크린 디바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디바이스 모두 사용자가 기존 폰과는 다르게 새로운 사용 경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능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지원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살펴봤을 때 앱 차원에서 라지 스크린, 폴더블 디바이스 지원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리뷰 사이트들을 보시면요. 그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단순히 화면이 큰 폰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가로 모드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키보드 입력 등등을 지원하지 않는 앱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용자들이 라지 스크린, 폴더블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만큼 사용자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분명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따라서 라지 스크린 대응을 마냥 뒤로 미루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글도 이런 라지 스크린, 폴더블 디바이스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I/O를 좀 시청해 보셨으면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구글이 새로운 폼팩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존과는 확실히 구분될 만큼 정말로 차원이 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진짜 올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구글에서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던가 저희 개발자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요. 업데이트된 라지 스크린 지원 관련돼서 업데이트된 부분을 많이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케이스 스터디 페이지도 랜딩 페이지도 따로 추가되기도 했고요. 최근에 이런 어떤 그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계속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점점 더 많은 컨텐츠를 또 이제 개발자분들이 개발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팩 라이브러리 단에서도 라지 스크린, 폴더블 지원을 위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추가되고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소개드릴 윈도우 매니저 제팩 라이브러리가 마침내 베타 버전이 공개가 되었고요. 그 외에 어떤 라지 스크린 대응을 위한 아니면 다양한 화면 크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위젯들, 슬라이딩 페인 레이아웃이라던가 내비게이션 레이뷰 등등의 기능도 추가되고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차세대 UI 프레임으로 밀고 있는 제팩 컴포즈 차원에서도 다양한 화면 크기 대응을 위한 기능들이 속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단에서 개발 툴 차원에서도 폴더블 디바이스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들과 어떤 그 도구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올인을 하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저희가 필드에서 봤을 때 그 파트너분들의 어떤 앱을 살펴보면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앱은 과연 폴더블 디바이스에서 잘 동작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을 현재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꼭 잘 동작한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화면이 이제 가로 모드로 돌아가서 가로 모드를 앱이 지원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냥 단순히 이제 화면의 비를 늘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로 모드면은 사용자들이 봤을 때 좀 어색한 화면 비율이 되고 너무 한 화면에 표시되는 컨텐츠의 양이 적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어떤 재밌는 케이스가 이제 사용자가 이제 디바이스를 이제 폴드 접은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다가 딱 펼쳤을 때 그 이미지가 그냥 그대로 늘어나는 거죠. 이미지가 그냥 스트레치가 돼서 정상적인 비율의 이미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왜곡된 형태의 이미지로 보이고 뭐 UI 요소 중에 어떤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냥 쭉 화면에 맞춰서 최대로 늘어나갖고 보기에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이런 화면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 라지 스크린 상에서 그 라지 스크린 지원을 하긴 하는데 컨텐츠 영역이 계속 뭐 한쪽으로 쏠려 있다던가 아니면 너무 그 마진을 넓게 잡혀 있어서 화면이 너무 비어 보인다던가 이런 경우들도 이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자주 발생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 외에 뭐 멀티 윈도우 모드나 뭐 이런 경우 가면은 조금 더 복잡한 이런 그 예외 상황들도 저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특정 액티비티가 앱의 특정 액티비티가 어떤 리사이저블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사용자가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앱을 사용하다가 이제 디바이스를 펼칠 경우에는 화면이 그 앱의 화면이 정상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그 양쪽에 레터박스가 생긴 형태로 호환 모드에서 동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그 멀티 윈도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카메라를 사용하는 앱에서 멀티 윈도우에 진입하는 경우 카메라 프리뷰의 비율이 깨지거나 아니면 그 멀티 윈도우 다른 쪽 화면에 겹쳐갖고 카메라 프리뷰가 반절만 보인다던가 이런 경우도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의 앱이 핵심 기능의 그 멀티 윈도우라던가 아니면 폴더블 디바이스 상에서 동작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사용자들이 봤을 때 이거 앱이 뭔가 최적화되지 않았다라고 느낄 만한 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앱을 꼭 한번 멀티 윈도우, 그다음에 폴더블 환경에서 테스트해 보시고 잘 동작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내 앱을 어떤 부분을 테스트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개발자 여러분들의 앱이 라지 스크린, 폴더블 환경에서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 보다 좀 객관적인 어떤 시선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에 라지 스크린 앱 품질 기준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 라지 스크린 지원 단계를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베이직, 베터, 베스트 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 각각의 기준에 대한 상세한 요구 사항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로 보시면 이 베이직 컴패터블리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UI 그래픽스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테스트 케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세 가지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뭐 랜드스케이프 그 가로 모드를 잘 대응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그 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앱이 과연 몇 종류의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국내 여러 앱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베이직 컴패터블리티에 포함되어 있는 가로 모드 대응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팀에서 여러 나라의 앱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앱 중에서 특히나 이제 가로 모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그 태블릿 디바이스인 경우에는 가로 모드를 기본 모드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더 많이 있거든요. 또 이제 폴더블 디바이스인 경우에도 이제 멀티 윈도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앱이 가로 모드에서 동작해야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보자면요. 앱이 그 가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이제 굿락이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 옵션, 뭐 개발자 옵션 등을 이용해서 강제로 앱을 가로 모드로 돌려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테스트할 때도 이렇게 강제로 앱을 가로 모드로 돌려서 실행을 해보거든요. 의외로 별다른 문제 없이 동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요즘 많은 개발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든가 등등 화면 크기에 따라 적절히 조절되는 레이아웃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동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로 모드 상에서 최선의 경험을 제공하려면은 당연히 별도의 어떤 UX, UI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선의 경험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예 가로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가로 모드 자체는 최소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단순히 앱의 사용 경험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디바이스 전체의 사용 경험을 생각했을 때는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모드 지원이 중요하고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라지 스크린, 특히 이제 폴더블 디바이스 대응을 위해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폴더블 라지 스크린 지원을 관해서 저희가 이제 파트너분들과 앱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분들과 이야기하면은 가장 흔하게 듣는 질문 중 하나, 어떤 요구 사항이 이런 거여서 어떤 그 라지 스크린을 위해서 아니면 폴더블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 아니면 레이아웃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조금 더 많은 예시와 어떤 사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이 현재 올인 상태고 그 라지 스크린 폴더블 대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추가했는데 이 여러 컨텐츠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게 이번 9월 1일 날 새롭게 공개된 라지 스크린 케이스 스터디 페이지에서 저희가 링크를 걸어드렸는데 이 페이지는 꼭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폴더블 대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몇몇 여러 가지 사례가 잘 나와 있으니까요. 굉장히 좋은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의 캔디 카메라 앱이 사례로 나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고 이제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캔디 카메라 사례도 꼭 한번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라지 스크린, 폴더블 대응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원칙은 다양한 화면 크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폼팩터가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폼팩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UI, UX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제 안드로이드의 특성상 디바이스의 화면 해상도가 너무 다양한데 이걸 어떻게 다 맞추냐,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하면 좋겠지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대표적인 4가지 종류의 디바이스를 나눠서 이 4가지 종류의 디바이스에 맞는 대응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대표적으로 나눈 4가지 디바이스는 바로 폰, 폴더블 디바이스, 태블릿, 그리고 데스크탑이 되고요. 그래서 폰이나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화면 크기가 360바이 640, 폴더블 같은 경우는 현재 갤럭시 Z 폴드 3, Z 폴드 3 기준으로 756바이 945 DP가 나와 있고요. 태블릿이나 데스크탑 경우에는 1280바이 800, 1920바이 1080p를 기본 해상도로 두고 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뭔가 다양한 폼팩터를 지원했을 때 너무 많은 폼팩터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머릿속에는 딱 이 4종류의 폼팩터를 내가 지원하겠다라는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어떤 노력 대비 더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4가지 디바이스를 지원하실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폰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폼팩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앱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 앱은 태블릿 사용자가 많다 하면은 태블릿 지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폴더블이나 데스크탑을 고려하신다면은 우리 앱은 비디오 챗이기 때문에 비디오 챗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폴더블 디바이스 사용 사례가 많다 하면은 폴더블 디바이스를 우선 대응하신 다음에 그 이후로 태블릿이나 데스크탑 지원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다양한 폼팩터 지원을 할 때 과연 어떻게 내가 UI, UX를 고려해야 하는가라고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원칙은 그냥 화면이 커진다고 UI를 그대로 눌리지 말고 어떻게든 뭔가 더 어댑트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요, 화면이 크기가 변할수록 어떤 앱의 UI, UX가 자연스럽게 변경하는 것을 저희는 어떻게 보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다 모든 앱들이 동작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어떤 도착 지점은 궁극적인 울티메이트한 골은 바로 이러한 UX, 굉장히 리스폰시브하고 어댑티브한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골로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원칙만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텍스트 이미지인 경우에는 흔하게 일어나는 실수가
텍스트가 그냥 그대로 쫙 화면, 라지 스크린 상에서 화면을 꽉 채울 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텍스트를 읽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양 옆에 레프트 라이트 사이드에 그 적절한 마진을 부여하거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는 컬럼을 나눠서 사용자들이 그 텍스트를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주면 더 좋겠죠. 국내에 어떤 밀리 앱이라던가 아니면 아마존 킨들 리더 앱 같은 경우에는 라지 스크린 내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앱들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튼이나 뭐 인풋 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화면이 커졌을 때 그대로 늘어나게 되면은 굉장히 보기에 좀 우습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마진과 패딩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라지 스크린 상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어떤 그 레이아웃을 변경해서 제공할 수 있으면 더욱 세련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겠죠. 뭐 콘텐츠 목록 같은 경우에도요, 뭐 그대로 늘리게 되면은 역시 좀 뭐 저희가 버튼을 누르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매우 불편해질 수가 있고요. 저희가 라지 스크린에서는 바텀 내비게이션 바나 뭐 어떤 바텀 쪽 화면 하단의 어떤 탭바 등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은 사용자들이 양손에 그 양손을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짚기 때문에 화면 왼쪽 사이드 쪽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메뉴 버튼이 있는 것을 더 사용성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지 스크린 상에서는 더 많은 컨텐츠를 표시할 수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주요 시스템 기능 메뉴들이 사용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화면 상단이라든가 그 사이드로 옮겨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카메라인 경우가 이제 특히나 폴더블 대응을 생각했을 때 미디어나 카메라 앱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이 반쯤 이제 접혀져 있는 저희 테이블탑 모드 아니면 플렉스 모드인 경우에는 두 개의 화면을 분리해서 서로 다른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로 나누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게임 화면이 표시되고 하단에 컨트롤 옵션이 표시가 된다던가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뭐 동영상 앱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동영상이 재생이 되면서 사용자가 동영상을 볼 수가 있고, 화면 하단에는 뭐 내비게이션이라던가 리스트가 표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뭐 화상 회의라던가 어떤 미디어 보이스 비디오 챗 경우는 화면 상단에 어떤 포커스되어 있는 인물이 나오고 화면 하단에는 그 참석자들의 명단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미디어 카메라 앱인 경우에는 이 폴디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플렉스 모드, 테이블탑 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UX, UI적으로 뭐 다양한 어떤 개선 방안이라던가 저희의 권장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딱 한 가지만 생각을 꼽아서 생각해 본다면 역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테이블탑 모드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뭐 광고라던가 이런 외부 기사를 봤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 받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만약에 우리 앱이 테이블탑 모드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테이블탑 모드를 지원하려면 저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바로 Jetpack 윈도우 매니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알파 버전 시기가 길었는데요. 길고 긴 알파 버전 끝에 지난 18일 날, 8월 18일 날 드디어 베타 버전 1이 출시가 되었고, 다시 그게 또 금세 9월 1일 날 베타 버전 2로 그 판 올림이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베타 버전이 출시됐다는 뜻은 향후 버전에도 API 호환성이 확보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기존 알파 버전은 좀 꺼려주셨다면은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버전이 출시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버전 출시도 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스테이블 버전이 출시되면은 해당 스테이블 버전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구글의 유튜브라던가 듀오 등 구글 내부의 메이저 앱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서드파티 앱들에서도 이미 이 윈도우 매니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점은 윈도우 매니저 라이브러리 기능이 아직은 좀 단순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윈도우 매니저 라이브러리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중요하고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로 발전될 예정입니다. 여기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그 기존에는 윈도우 매니저 라이브러리가 저희가 그 윈도우 시스템 서비스 중에 윈도우 매니저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해당 시스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어떤 API들을 하이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자라는 취지의 라이브러리였어요. 굉장히 단순한 어떤 취지의 라이브러리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뭐 저희가 항상 플랫폼 버전이 업데이트돼서 윈도우 매니저 시스템 서비스에 새로운 API가 추가되면은 그 API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버전이 변경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저희가 결정을 다르게 내려서 완전히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 API는 엮이지 않는 독립적인 라이브러리로 우리가 이걸 발전시키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 훨씬 더 빠르게 새로운 API 및 기능들이 추가되고 버전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저희가 여기서 설명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제팩 윈도우 매니저 라이브러리의 목적 자체가 새로운 폼팩터 지원과 멀티 윈도우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다 담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 윈도우 지원, 뭐 폴더블 지원 등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추가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굉장히 새로운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가능하시면 이번 저희가 9월 아마 뭐 10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안드로이드 데브 서밋 행사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후에 스테이블 버전이 출시된 이후에 새롭게 추가될 기능들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데브 서밋에서 윈도우 매니저 라이브러리 관련 세션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시 말씀드리자면 윈도우 매니저 라이브러리는 폴더블 디바이스를 포함해 향후 출시될 새로운 디바이스 폼팩터와 멀티 윈도우 기능을 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는 라이브러리로 계속 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윈도우 매니저 라이브러리가 크게 3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윈도우 매트릭은 현재 윈도우 크기를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 피처는 앱 동작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디스플레이의 특징들, 예를 들자면은 뭐 힌지 영역이라든가 뭐 컷다운 영역 등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그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 윈도우 인포 레파지토리는 윈도우 정보가 변경될 때 이를 앱에서 알 수 있도록 뭐 코틀린 플로우라든가 자바 콜백을 이용해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매니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제팩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동작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요, 뭐 직접 이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코드 내용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코틀린 언어로 작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하이 호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녹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윈도우 매니저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윈도우 매니저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윈도우 크기를 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윈도우 크기를 구한다 하니까 굉장히 간단한 기능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도 윈도우 크기를 잘 구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새로운 API가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현재 윈도우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의외로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한데 각각의 API 아니면 방법들이 다 조금씩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커런트 윈도우 매트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 권장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API 지원 레벨이 30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쓰시기엔 좀 애매하겠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get size, get real size 이 방법을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계실 텐데 이게 보시면요 이미 deprecated API라고 나와요. 저희가 몇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API는 저희가 사용을 권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좀 굉장히 간편한 방법으로 뭐 시스템 리소스에 디스플레이 매트릭스 값을 가져와서 뭐 하이트 픽셀이라든가 위스트 픽셀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 방법은 100% 정확하다고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OEM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는 멀티 윈도우 환경 등 앱이 차지하는 윈도우 영역이 동쪽으로 변경할 때는 이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저희가 권장하지 않는 방법이.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믿고 쓸만한 방법은 없다가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윈도우 매니저 라이브러리를 통해 갖고 하위 버전, 상위 버전, 현재 버전 관계없이 믿고 사용하실 수 있는 API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윈도우 매트릭스 칼큘레이터를 통한 컴퓨트 커런트 윈도우 매트릭 아니면 컴퓨트 맥시멈 윈도우 매트릭 이 두 가지 API를 할 수 있고요. 사용하시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윈도우 매트릭스 칼큘레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냥 API를 호출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API가 제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컴퓨트 맥시멈 윈도우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의 전체 사용 가능한 윈도우 사이즈를 가져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컴퓨터 커런트 윈도우 매트릭인 경우에는
현재 액티비티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 멀티 윈도우 환경이라면 요 반쯤이 되겠죠. 영역을 가져오는 AP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윈도우 사이즈를 가져오는 게 쉽지 않냐라고 정말 궁금하시다면요. 요 윈도우 매트릭 컬큘레이터 컴팻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제가 코드의 일부만 그 스크린샷을 떠서 가져왔는데요. 버전마다 일단 보시면은 버전마다 굉장히 많은 분기가 있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각 버전별 어떤 그 구현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예외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하시면 귀찮으니까 이미 잘 되어 있는 윈도우 매트릭 캘큘레이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크기가 필요하다. 난 윈도우 크기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윈도우 매니저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피처 관련된 기능인데요. 디스플레이 피처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화면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리적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의 어떤 물리적 특성 때문에 앱의 특정 영역이 가려진다던가 화면이 분리된다던가 터치가 불가능한 영역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저희가 컷아웃이라던가 힌지를 생각해 보면은 따라서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디스플레이 물리적 특징을 조금 앱스트랙션해서 표현하기 위한 어떤 개념이 디스플레이 피처라고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저희가 윈도우 매니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피처는 딱 하나, 폴딩 피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폴딩 피처는 말 그대로 디바이스가 접히는 어떤 디바이스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디스플레이 피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힌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힌지의 어떤 값에는 바운즈, 이 힌지가 얼마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가 정보와 스테이트, 힌지가 지금 뭐 접혀 있는 상태인지 펼쳐 있는 플랫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정보와 힌지가 어떤 화면을 현재 나누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판별하는 에이지 세퍼레이팅 정보, 그다음에 힌지가 가로로 되어 있는지 세로로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오리엔테이션 정보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제 폴딩 피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시면요. 뭐 테이블탑 모드로 되어 있는 디바이스인 경우에는 그 힌지의 어떤 그 폴딩 피처의 오리엔테이션 값이 호리젠털이 되겠죠. 왜냐하면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저희가 이제 북 모드라고 하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형태로 접혀 있는 경우에는 버티컬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갤럭시 폴드인 경우에는 힌지가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하이트 값은 0이 되고, 역으로 이제 버티컬 형태인 경우에는 위스 값이 0이 되겠고, 하이트 값은 화면 크기와 동일하게 되겠죠. 상태는 둘 다 하프 오픈드가 되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하프 오픈드 되어 있으면은 논리적으로 두 화면을 나누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세퍼레이팅 값이 둘 다 true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저희가 뭐 그 폴딩 피처의 스테이트를 보면요. 하프 폴디드랑 하프 폴디드랑 플랫 값은 있는데 폴디드 값은 없어요. 그럼 이 화면이 완전 접혔을 때 폴디드일 때는 디스플레이 피처, 그러니까 폴딩 피처 값을 가져오면 무슨 값이 나오느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한 가지 그 어떻게 보면 그 트릭이라고 할 수 있는 함정은 이 디스플레이가 완전히 접혀서 커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커버 디스플레이 상에서는 그 폴딩 피처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힌지가 그 화면을 가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화면이 완전히 접혀져 있는 경우에는 폴딩 피처가 없는 걸로 나와요. 없는 디스플레이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폴딩 피처의 스테이트 어떤 그 값들을 생각했을 때 폴디드 상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폴디드는 없이 하프 폴디드와 플랫 두 가지 상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디스플레이 피처 모드를 가져오는 그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뭐 저희가 디스플레이 폴딩 피처를 가져와서 저희가 뭐 테이블탑 모드인지 아니면 북 모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테이블탑 모드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s separating 값이 true로 나오고 폴딩 피처의 오리엔테이션이 호리전털로 나오게 되겠고요. 북 모드인 경우에는 is separating 값이 마찬가지 true로 나오면서 오리엔테이션 값이 버티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아주 간단하게 현재 디바이스가 테이블탑 모드인지 북 모드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럼 뭐 중요한 게 사실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빠진 게 있죠. 테이블탑 모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UI를 구성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온폴디드 플랫 상태에서는 전체 화면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화면을 보여주다가 테이블탑 모드에 들어가면 화면을 나누어서
구성을 해야 할 텐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이블탑 북 모드를 위한 레이아웃을 설계를 해야 되고, 디바이스의 테이블탑 모드 변경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디바이스의 어떤 상태가 하프 폴디드로 바뀌었을 때 이거를 내가 콜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앱이.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그 앱의 성격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변경된 후에 카메라 프리뷰를 조정한다 등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가 빠져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두 번째 단계를 설명드리려면은 저희가 윈도우 매니저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매트릭이 있고, 디스플레이 피처가 있고, 마지막으로 윈도우 인포 레파지토리가 있는데, 이 윈도우 인포 레파지토리를 이용해서 어떤 디바이스 윈도우 인포가 변경되는 것을 저희가 이 매트를 수신해서 앱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코틀린 플로우를 활용한 방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코루틴을 시작하시면서 라이프 사이클이 현재 스타티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라이프 사이클 스콥이 스타티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그 다음에 스타트 되기 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윈도우 인포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윈도우 레이아웃 인포의 변경 사항을 수집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집을 하시면은 거기에 저희가 디스플레이 피처 값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피처가 폴딩 피처인지, 폴딩 피처면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지 세퍼레이팅 값과 그다음에 오리엔테이션 값을 확인하셔서 테이블탑 모드인지 북 모드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적절한 레이아웃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코틀린 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나는 자바 버전으로 개발하고 있다. 아니, 나는 이런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 아직 RX 자바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셔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윈도우 레이아웃 인포 변경 사항을 적용할 때 다양한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신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실 수가 있도록 자바 콜백 버전 API라던가 아니면 RX 버전별 API들도 다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라이브러리 익스텐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경우 각 버전에 맞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디펜던시를 걸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큰 걱정 없이 기존 버전에서도 기존 자바 스타일, 자바 코드라던가 이전 플로우를 사용하지 않는 앱에서도 쉽게 이 윈도우 인포 레파지토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이블탑 모드인지 북 모드인지 확인한 후에 레이아웃을 변경하시면 되는데요. 레이아웃을 변경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래그먼트 매니저를 이용해서 새로운 프래그먼트로 교체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아니면은 UI의 변동이 크지 않다라고 하시면요, 좀 더 간단하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든가 모션 레이아웃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위젯의 위치를 조정해서 UX 구성을 변경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unfolded 상태에서는 가이드라인이 가장 화면 하단에 붙어 있다가 테이블탑 모드로 되면은 이 가이드라인 위치를 바꾸는 거죠. 화면 가운데로 바꾸고, 기존의 어떤 UI들이 해당 가이드라인 위젯을 기준으로 위치가 조정되어 있었다면은 이 가이드라인이 바뀜에 따라서 자동으로 UI의 어떤 UI 배치와 크기가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려면요, UI 변경이 굉장히 적고 단순해야지만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UI가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프래그먼트를 아예 새롭게 만드셔서 이제 프래그먼트를 갈아채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경우에 프래그먼트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셔서 좀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도 함께 제공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 쭉 이렇게 왜 폴더블 디바이스, 라지 스크린 지원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UI, UX를 개선할 수 있는지, 실제로 테이블탑 모드 지원을 위해서 윈도우 매니저 라이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어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단순 바 타입의 디바이스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이제는 다양한 OEM에서 매우 새롭고 혁신적인 디바이스들을 바 타입을 벗어나는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배포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디바이스들이 예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다른 기술들을 이용해 갖고 사용자에게 더 나은, 더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발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앱을 다시 한번 폴더블 디바이스라든가 태블릿 등의 라지 스크린 디바이스에서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사용자에게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 개발자분들과 구글 그리고 여러 제조사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폼팩터 지원을 위해서 더 멋진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